여전히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작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성공적인 투자 전략 중에 로맨틱한 여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니 이 점들은 많아요. 이 점들을 궁금하시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좋은 기업을 보려면 네. 결국 아까에서처럼 그냥 숫자, 그러니까 거기서 공시하는 숫자로만은 볼 수 없을 것 같고 네.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포인트가 걱정되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그렇게 계속 관찰을 유심히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좀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창업자가 어떤지, 그 회사의 사내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나한테 얼마나 그런 정보를 많이 공개해 줄까? 저희 회사에 그런 사람이 오면 저는 좀 안 알려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어떤 저희가 이렇게 뭐 비전업 투자자로서 또는 이제 뭔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관에 속하지 않은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고를 할 수 있을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그냥 쉬운 답이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결국 전업 투자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랄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왜냐면 나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 이런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더 안 쓴다는 거죠. 그럼 사실 그냥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24시간 주식만 생각하고 그래요. 저희가 첫 번째로 갖고 있는 답은 1번은 우리가 더 좋은 관점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재산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얼마나 맞췄거나 말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말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말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말을 안 하고 뛰어드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접근을 하려는 거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를 돌아다니시면 생각보다 다른 투자자들이 안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들이 멍청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제가 막 투자 이론에 대해서도 나중에 엄청 깔 건데 투자 이론을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기본적인 근간은 투자 이론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정규 분포로 되어 있다는 기반에서 모든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제로 정규 분포가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근간하고 있는 모든 투자 이론은 틀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걸 믿고 있어요. 근데 난 제대로 된 걸 믿고 있으니까 이상한 걸 믿고 있으면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더 유리합니다. 더 멍청한 길, 더 이상한 길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탔는데 얘가 더 간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서
여기서 여기 갔는데 얘가 방향성을 막 일로 잡았는데 끝도 없이 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기거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해야 되고요. 제 강의도 제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 부분이고, 숫자로 들어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아까 천재 얘기도 했지만 반영이 돼야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약간 이익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익에 반영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천재 프로그래머가 있으면 내가 올해 데려왔으면 내년엔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걔 때문에. 근데 걔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걔가 별로 천재가 아닌 거예요. 약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걔를 데리고 오는 게 투자자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숫자로 반영이 됩니다. 그 시점이 얼마나 빠른지 아닌지는 뭐 정해진 답은 없어요. 약간 천재 프로그래머가 들어가면 2년 안에 좋아하신다 뭐 약간 이런 건 없으니까요. 이 내부 정보 파악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세상은 페어하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내부 정보 없이 돈을 벌었고, 근거 자체는 워렌 버핏은 뉴욕에 안 삽니다. 워렌 버핏은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삽니다.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였으면, 더 빠른 정보, 더 내부 정보가 필요한 거였으면 워렌 버핏이 뉴욕에 알았을 겁니다. 그 아저씨는 돈 버는데 환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절대로 안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까 그 그림 봤죠? 막 여기 막 미치는 막 이 매크로 설명할 때 이거 진짜 그냥 미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웬만해서는 절대 못 맞춰요. 뭔가 진짜 이거 진짜 그냥 돌아버리는 상황만 발생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좋은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거가 미치는 영향인데, 이 세 번째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제거돼야 돼요. 근데 그 방해되는 요소 중에 제거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정보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의심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재무팀이에요. 숫자를 봤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럼 됐잖아요. 끝났잖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거든요. 보통 숫자를 봤대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것들이 내가 들었는데 막 약간 이런 그거 없어요. 재무팀이 제일 확실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산을 했는데 내일 이 친구 아까 매출채권 500 발생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잘 됐다고 했는데 그 회사 부도났어. 그래서 500원 날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제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그 말 아니니까 더 이상 믿지 말라고 업데이트 해줄 거냐는 건데,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안 나와. 근데 막 그 사이에서 그 숫자를 들었는데 의심할 수 있겠어요? 약간 그런데 저거를 엄청 방해해 오히려. 실제로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만큼 내부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그 제가 생각했던 내부 정보에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 거다에 대한 내부인이 흘리는 거 이외에도 네네. 그 뭐랄까 그 어떤 그 회사의 창업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일단 어떻게 생각을 될지 모르겠는데 주식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회사였어요. 근데 주식회사라는 건 그러니까 기업에 이제 주식이라는 걸 찍어서 그러니까 소유권을 분할한다는 개념에서 이제 나오는 이렇게 회사죠. 다른 건 막 유한회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건 결국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변호사분이 있어서 제가 더 설명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책임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준으로 주식회사라는 기준이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큰 기업들은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인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에 그러니까 돈을 초과를 조달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상장을 하느냐 안 하냐는 걔가 남의 돈을 필요로 한 적이 있냐 아니냐의 기준인데 남의 돈을 필요로 해서 그거를 투자 설명회 가면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근데 그냥 상장을 하면 주주한테 커뮤니케이션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터뷰를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창업자가 얼마나 괜찮은지 보려면 이 창업자 인터뷰를 보고 얼마나 괜찮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혔던 이유로 그 사람들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과거에 역대 좋은 창업자들이랑 얘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창업자와 아닌 창업자를 결과가 나와 있는 애들을 구분할 줄 알게 됨으로써 결론이 안 나온 애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얘기해도 그 앞에 설문에서 네. 이건 뭐 이렇게 뭐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네. 네이버를 따로 물어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는 제일 쉬운 기업을 골랐죠. 네. 특히 뭐 사실 매출을 예상해보거나 이런 작업도 뭔가 해보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기업으로 더 물고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할 때 할 텐데 현대차의 매출을 산정할 수 있는 지금 머릿속으로 그냥 그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면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추정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고객적 관점이나 막 약간 이런 기업적 관점의 중요함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애들은 지금 해외 비중이 너무 높아서 추산을 그냥 틀려요. 뭐 국내 매출로 한정을 지면 되겠지만 네이버 매출은 할 수 있어야 되죠. 약간 누구보다 우리 많이 쓰는 유저니까 실제로 못 맞출 확률이 크지만 그래서 그냥 네이버 골랐어요. 왜냐면 뭐 미래에 더 가치 평가들이 필요한 형태의 기업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매출 추가하는 것도 쉽죠. 그냥 그거는 사실 투자를 할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거기도 해요. 그냥 투자라는 게 결국 효율성을 따지는 거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ROE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ROE보다 자본이익률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을 어느 분야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이 더 큰 범위의 돈을 넘어선 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사는 거라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까에 대한 것들인데 시작이 뭐였지? 지금 그래서 사업 분야가 적은 기업을 고르면 한 기업을 분석해서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4개의 산업을 공부를 해서 결론을 내야 돼서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단일 사업분이 좋은데 네이버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단일 사업분의 큰 기업이라서 없습니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잠깐 앉아 계시고요. 여기 변호사님이